일종의 제보를 받았는데 네. 저 내란 재판 진행하는 와중에도 지기현이가 접대를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내부 관계자가 제보가 왔어요. 내부 업소 내부 관계자. 관계자 뭐라고?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저기에 자주 왔답니다. 그렇게 사법부 얘기로 갑니다. 네. 사법부 지기현이 이슈는 뭐 저희가 많이 다뤘는데 지기현이는 그 공수처에서 이거 수사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고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수처가 지기현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데 이걸 수사 3부에 일단 배당을 했습니다.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그 하나 보도로 하긴 좀 위험하고 항상 뭐 뉴스타파에서 하면 위험하니까 또 시작이네. 하는데 보도는 할 겁니다. 더 확인되면. 아, 예. 그러면 그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기가 이제 간판 떼고 문을 닫았잖아요. 이제 샤르망이란 데인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뭐 그레이스란 이름이었고 근데 내부 관계자가 제보가 왔어요. 내부 업소 내부 관계자. 관계자를 전화가 왔는데 제보가 왔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그거를 사실은 여기다 말하는 순간 정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그것까지 말 못하는데 요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이 저기에 자주 왔답니다. 이름을 제가 말하지 않고 증거 표정을 있냐고. 증거. 내부 관계자가 그럴 수 이제 있죠. 얘기를 한 거예요. 제보. 한 건데 저기서 이제 고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유흥적개건 소위 말하는 그 아가씨들 마담이 3명이 있었다. 3명이 고정적으로 있었는데 단란주점 2종이기 때문에 마담을 고용하면 안 되는데 불법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한 분이 약간의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잘하면 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건 내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가 왔는데 대검 중수부장 출신 누구도 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저 가게 맞은편에 다른 이름의 가게가 또 하나 있습니다. 3글자짜리. 거기는 더 많이 간대요. 거기는 더 많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가게에 출입을 했다.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 한 분은 대통령실에 계신 분인데 만약에 이 제보가 사실이면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을 풀어준 게 바로 풀립니다. 그 미스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거를 더 확인해야 되는 게 여기서 사실은 그러면 그 자리에 동석했던 뭐 유흥적개관 여성분이랄지 이런 분들이 이제 증언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분의 발언의 신빙성을 제가 좀 검증해봤는데 예를 들면 저 업소의 여사장이나 저 업소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남동생이랑 같이 합니다. 남매가 운영하는 한 9년 됐어요 저희가. 이런 더 것들 됐다 그러던데 역사와 전통이 32년 개업한 지는 네. 30년 됐는데 네. 이분들이 하신 건 한 9년 된 거고 인수하신 거구나. 3년마다 간판을 바꿔왔다는 네. 점. 그러니까 모든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남매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어요. 누가? 사장남매 이 제보자가. 제보자가.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말이 저는 신빙성이 상당히 신뢰가 높다고 간다.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고위검사가 왔었다. 자주. 그리고 대통령실에 계신 이분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죽돌이다. 죽돌이. 죽돌이. 그러니까 이거 네. 자주 온다는 표현이죠. 죽돌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이분이 얘기하신 것과 지기현 부장판사 그 이전이 그렇게 연결이 되면 윤석열을 풀어준 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뭐 추가적으로 또 그 체증을 하고 이분이 매블쇼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겁니다. 제가 전화번호 깠잖아요. 여기서 제 제보 전화번호 깠죠. 그 이후로 저한테 전화가 한 4천 통 왔는데 한 10%는 제보 전화거든요. 근데 상당히 신빙성이 높더라. 그렇잖아요. 그 남매가 운영한다는 사실과 동생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 그런데 이분이 알고 있었다. 보도하기엔 위험하고 뭐 그렇게 여기서 아니 정말 지금 많은 헛소리를 하셨는데 그 헛소리도 또 정리를 한번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하자면 지기현이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풀어줬습니다. 그렇죠. 이 미스터리에 빠졌단 네. 말이죠. 근데 지기현이가 자주 가는 룸셀러. 근데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도 자주 가. 근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 그러면 지기현 국민의힘 사람 대통령실 뭔가 삼각 미친 소리지 미친 소리지 증거가 없잖아 증거가 없잖아. 언제 제보 받았어요? 지난 주말 아니에요 혹시? 어제 받았어요? 어제 왔는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수석급 이상을 얘기하죠. 그렇죠. 고위 관계자가 죽돌이다. 현직 신분으로 가고. 아니 그냥 예전부터 많이 오셨다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 의원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의원도 오고 대통령 고위직도 오는 거야?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특정이 아, 되니까. 특정이 위험하잖아요. 된다고. 문을 닫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매부쇼를.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고발 들어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만나고 제보 자체는 더 세죠. 제가 네. 이제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저는 설마 했는데 내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맞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 네. 말씀드렸듯이 이분 표현으로는 새끼 마담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이름 올리면 안 되죠? 이름 올리면 안 되죠? 저 이미 고발 당할 것 같죠? 우린 안 믿죠. 네. 봉지욱은 미친놈, 미친놈. 저희는 지금 의견을 네. 표명한 거죠.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고 근데 충분히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요. 지기현 국민의힘 근데 보세요. 근데 만약 대통령실. 공수처 수사 들어갔잖아요. 네. 통화 기록만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오죠. 네,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기현 국민의힘 대통령실 윤석열 갑자기 빠져나가 미친 소리 연결 안 되지. 사람이 참 이렇게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를 참 절감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 의원들이 가고 판사 검사가 가고 국회의원이 갔다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가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 가고. 나도 나름 그걸 다 해봤잖아. 그렇지 다 근데 해본 사람이지. 한 번도 안 들어봤어. 저 샤르망이라는 데를.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강남 경찰서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 그때 청담동에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처음 알은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건지를. 근데 저 일대가 오히려 저런 고위직들이 많이 가요. 서초동이나 강남역 여기서 안 저희가 갑니다. 유명한 데가 청담동을 많이 있더라고. 가고 이제 이거는 뭐 저도 모르니까 그 룸사롱 황제 이경백 씨는 지금 손을 씻었어요. 예. 근데 하지만 본인이 예전에 데리고 있었던 그 임직원들이 예. 3,000명입니다. 그 3,000명. 사람, 예. 강남 바닥에 이분 그 직원들이 그렇죠.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 저 가게를 정확하게 주소를 특정해 준 게 이경백 사장이 해준 거예요. 제가 물어봤을 때 네. 문사진 하나 보냈는데 문사진 하나만 문사진 하나 보냈는데 그냥 찾더라고요. 그냥 찾고 저한테 설명을 샤르망. 1종, 2종, 3종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런 데 가면 얼마 나와요까지 쭉 이분은 이제 완전 그거 알잖아요. 그거 하는데 오히려 청담동에 저런 2종 단란주점이나 3종 일반 음식점 소위 말하는 텐카페에 고위직들이 자주 간답니다. 저거는 카페. 텐카페라고 해요. 텐카페. 그 전문 용어로 텐카페. 뭐 그렇게 텐카페. 얘기를 예. 그러니까 저 동네에 그 사람들이 주로 가는 중국집, 주로 가는 일식집, 주로 가는 룸사롱 이게 있더라고. 아니 그 정도로 뭐 판사 가고 뭐 국회의원 가고 대통령실 사람 가고 할 것 같으면 왜 국가가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렇잖아. 뭐 다 네, 국가 고위직들이 가는 건데. 근데 저 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사실은 저 가게 맞은편에 있는 가게 세 글자 거기가 훨씬 더 유명하답니다. 거기는 진짜 현직들 이름이 쭉쭉쭉 나오더라고. 그쪽 관계자분도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제보가. 네, 나 맞은편 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맞은편이다. 야 거기보다 여기가 더 세. 여기서 세. 네, 그렇게 온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전통이 있는 일이에요. 문화 중에 하나야 그게. 전통이 있는. 만남의 장소구나. 네. 자, 사법부 이야기 짧게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조이대 사법 쿠데타가 발생하고 이 때문에 이제 전국 법관회의가 26일에 열리거든요. 그때, 5일 뒤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도 뭐 반성하는구나. 검찰보단 낫다. 맞아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 개의 안건이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회의 때 이야기할 그때 이제 다룰 안건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개의 안건이 올라왔어. 그러면은 하나의 안건은 석고대제, 하나는 사법개혁. 이러면 딱 떨어지잖아.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 네. 석고대제와 사법개혁. 그나마 딱 신뢰도 떨어지잖아. 쫙 올라가죠. 쫙 올라가지. 그런데 와 진짜 얘네 안 돼. 뭔데요? 사법부는 성역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6일 날 나눌 대화가 예. 자, 두 가지 안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최욱 앵커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첫 번째 안건.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 요거 뭐 넥타이 메고 아주 길게 썼는데 요거 다시 올려주세요. 네. 요거를 제가 제 언어로 하면 재판의 공정성은 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법부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 얘기입니다. 뭐 그렇죠. 넥타이 메고 그러네. 길게 썼지만 네. 자, 두 번째 안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요것도 이제 넥타이 메고 길게 썼는데 다시 올려주세요. 제 언어로 얘기하자면 이재명이 뭔데? 이재명 뭔데? 민주당이 어떻게 감히 이재명 재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해? 이 자식들 이거 이재명 뭔데? 이겁니다. 이거 왜 심각합니다. 진짜 사법부. 그러니까 두 안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가 재판 독립이죠. 재판 독립 두 개 다. 네. 재판 독립만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건드리지 마. 그리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너네가 제도 개선한다고 이거 반대할 거야.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라서 사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아니 그러니까 재판의 독립을 왜 우리가 강조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는데 네. 앞뒤가 공정성이 훼손됐는데 재판의 독립을 지금 수단이잖아. 그거는 지켜야 될 가치가 공정한 재판이고 그거는 이미 망가졌는데 앞뒤가 바뀐 얘기를 왜 합니까? 원래 판사들이 실명으로 이제 내부 게시판에 썼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상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어떤 사퇴 안건 요런 게 막 올라갈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 네. 아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 의장이 김예영이라고 하는 판사예요. 네. 김예영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볼까요? 김예영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진짜. 그러니까 재판 절차가 잘못되고 잘 됐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 무슨 뭐 신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이 발단이 된 게 결국은 이제 대법원 전합 판결인데 예. 그 전합 판결 절차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거고요. 어이없네, 진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관 대표 회의가 소집되는 과정을 보면 겨우겨우 26명을 채워가지고 소집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반대한 인원이 오히려 70명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좀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26명 채우는데 하루 못 채우니까 다음 날까지 연장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판사들이 항상 그래요. 보면은 안 돼. 이쪽 저쪽 다 이제 챙겨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한데 안 돼.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민주화 과정들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한 6번 정도 있었거든요. 이런 정도 사안이면 사법 민주화 과정에서 벌어졌던 것들이 한 100배쯤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 정도로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목소리를 냈던 판사들의 그게 별로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강도 높게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소수에 불과했고 제가 그때도 아니 법관들이 이런 상황쯤 됐으면 진짜 각 법원에서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였는데 그때부터 좀 우려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돼. 지금 내용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요. 당일날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안건을 추가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상 과연 그걸 돼. 기대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고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의 이런 부분들의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결과물들이 나오면 네. 최악입니다. 자정작용 아예 없네. 안 된다니까. 안 돼. 저도 어제 일종의 제보를 받았는데 네. 저 내란 재판 진행하는 와중에도 지기현이가 접대를 받았더라고. 그러니까 저런 그 변호사 얘긴데 대형 로펌의 변호사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제 2차를 옮겨가는데 지기현이가 워낙 좋아하는 걸 아니까 이번에는 좀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안 돼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같이 했다는 거야.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야. 너무 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해 지금 생각보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오죽하면 저 사람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저거 너무한다.
아니 만약에 의원님,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지기현이가 미친 사람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지기현이는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게 맞지. 그렇거나 이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우가 이거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 예를 들어서 아니, 뭐 뉴턴의 관성의 법칙이 아닐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조이대라든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나를 안고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진짜 IQ가 낮은 거예요. 지금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에서 이걸 감싸줄 수가 없어요. 그럼요. 본인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걸 감쌉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어제도 저희가 얘기 좀 하다 말았는데 윤리감사관실이 조이대 직속이더만요. 네. 감사하는 데가.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게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아니 처음에는 뭉개려고 했잖아. 맞아. 근데 민주당이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하도 사진을 내고 하니까 이제서야 검토하는 겁니다. 뒤늦게. 예, 근데 아무튼 위원장님에 대한 의지는 우리가 확실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아니 지금 수는 판사 수는 적고 일은 많고 예, 항상 그 사건은 얘기해왔죠. 많고 했으니까 그 노동의 강도를 덜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왜 반대하냐고. 맞습니다. 진짜 말이 안 돼요. 예. 자기 소원이었어. 소원이요. 너 일이 너무 많다. 예. 해주겠다고 그래서 예. 조직 증원하고 네. 예산 또 거기에 따라서 주겠다고. 예. 예산까지 가는. 저희도 바쁘니까 보내드리겠다고. 이거 한마디만 하고 가고 싶어. 아니 제가 지금 광주 전남을 다니는데 네. 박지원 의원이 실제로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때보다 이재명 후보 열기가 더 드높다. 진짜? 그래서 저는 첫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오. 그럴까 했더니 실제로 제가 그렇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심리적 연대감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4번 죽을 고비 넘겼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4번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그렇지. 법에 검찰 독재 법에 의해서 언론의 펜에 의해서 진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내란에 내란 때 의해서. 계엄군으로 진짜 끌어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호남 사람들이 너무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 연대감 때문에 너무 지금 지지 강도가 높다. 근데 너무 자만하지 마라. 또 당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막 살벌한 문자를 내렸어요. 압도라는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또 뭘 또 그렇게까지 뭐 조심하는 게 좋죠. 그렇지. 네. 근데- 좋은데 약간 또 흥이 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근데 또 그 호남에서 조금만 이기게 해주세요. 또 말하기도 또 어려워. 그래서 압도적 뭐 승리 이런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겸손하고 네. 조심하고 신중하게 가는 건 좋아. 네. 나는 그건 매우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 자체에 뭐 저는 네. 공감하진 않지만 그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남은 네. 과제는 낮은 자세 겸손이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한테만 보낸 거 아니에요 문자? 다 갔던데. 그리고 매불쇼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후원금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날 8천만 원 들어왔대요. 와. 저희가 1초 딱 뛰었거든요. 1초. 2초 정도 되더라고. 2초예요? 네. 아. 그래서 거의 다 찼습니다 이제. 뭐 더 달라는 거예요? 2천만 원만 차면 오늘 아마 다 찰 것 같습니다. 재밌게 주셨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럼 2초에 8천이니까 네. 오늘은 1초 아니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5월도 다 안 갔는데 지금 3억이 찼다는 얘기거든. 네네. 오. 그 다음에 다 차고 나면 저한테 보내주실 거 최강욱 책 사주세요. 최강욱 사랑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초 잠깐 띄울 수 있나요? 1초 됐대. 자, 네. 지금까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정치, 네.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행복한 정치를 사랑하는. 정치 사랑하는 그리고 사법개혁 내가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를 사랑하는 그리고 매불쇼를 사랑하는 정청래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대단하신 것 같아. 아니 진짜 자기를 저렇게까지 즐겁게 행복하게 한다는 게 본인에게도 축복이고. 예. 그리고 난 청래형을 볼 때마다 참 많은 교훈을 얻어요. 사람이 진심으로 뻔뻔하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정해주는 거야. 맞아. 그걸 즐겨줘 이제. 야, 진짜 대단합니다. 아, 진짜 대단해요. 정청래 위원장의 목표가 호남 득표율 90%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저한테. 근데 그게요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전라북도에서 90%를 득표하잖아요. 그게 TK의 30% 득표보다 표가 적어요. 숫자로 계산하면. 그러네. 더 인구가 많으니까. 그래. 그 TK는 30%가 목표잖아요. 30%. 그러니까 그 30%가 숫자만 따져보면은 일부인 것 같은데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퍼센트로만 따지면 표로 따지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거의 다 찍는 표를 하나 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누군가는 지역 감정이 너무 절실한 거야. 한편으로는 그렇지. 당연히 반대로 너무- 생각하면 그 그렇지. 딱 지역주의로 가면은 그럼, 그냥 예, 개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호남에서 아무리 져봤자 예. 여기서 그냥 80% 먹으면은 그렇죠. 다 상쇄하고 남는 거지. 아.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악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수 정권이 탄생하는 거야. 맞아요. 예. 아주 특이한 경우만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거라고. 와. 그만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교섭단체는 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천이 목표인 거지 유권자들은 그렇지. 안중에 없는 예. 거야. 야. 그러니까 총 들고 나와도 지지율이 말이야. 나오는 거야. 국민에게 총을 겨눠도. 그러니까 참 이게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예. 그래도 가야죠. 예, 가야 올라가고 됩니다. 있습니다. 예. 네.